그러면 에이스였다. 얘가 영식이었다. 봅시다. 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단열이라는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네, 제 말을 영어로 쓰면 어디어버틱이라고 해요. 어디어버틱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라고? 그래. 자, 뜻은 뭐냐면 바로 열 출입이 없는 그런 상황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열 출입이 없는 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Q가 0. 즉 Q가 0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죠? Q가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단열이라고 한다. 그 Q가 0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일 경우? 가역일 경우 아주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 자,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1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내부 에너지가 Q 플러스 W 이렇게 표현되죠? 네. 혹은 DE는 DQ 더하기 DW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얘는 DQ 하면서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PEX DV 이런 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 부분을 어떻게 쓴 거예요?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요래 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단열 과정이다 이라고 하면 DQ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0이겠죠. 네. 열출입이 없으니까 그 미세한 열출입도 있을 수가 없으니 Q도 0, DQ도 0. 알겠죠? 그럼 이 수식에서 DQ가 0이 돼버리니까 바로 DE는 마이너스 PEX DB 이런 걸로 바뀌겠네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이때 연력학 제1법칙 적용 2 단열 과정 그 다음 3 가역 과정 가역 과정. 자, 가역 과정을 걸면 DE는 마이너스 PDV 이렇게 바뀌겠죠? 자, 뭐로 바꾼 거냐면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꾼 거예요. 기억나요? 네. 자, 가역 과정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역 과정의 뜻이 뭐예요? 실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어디하고 어디를? 그 처음 경우가 처음하고 나중에 경로를 실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걸 가역 과정이라고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하고 뭐가 같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이 같은 걸 가역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조건을 걸어볼게요.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NCB
T 어디를 요만큼을 그리고 쟤는 마이너스 nRT 오버 B 자 어떻게 바뀐 건지 알겠죠? 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V분의 NRT.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NCBT라고 했었죠? 네. 근데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NCBDT라고 쓸 수 있겠죠. 동현하겠슈? 도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이상기체 압력은 어떻게 표현돼요? NCVDT. V분의 NRT죠. 아 그거 말한 거였어요. 아니 쌤 이때까지 말하는 거 말하는 거였어요.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이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쌤, 자, 그럼 이때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P는 V분의 NRT. 네, 봅시다. 하나도 그러면 틀렸다. 예, 너무 쉬운 건데 이제 너무 쉬운 건데 이제 도현이는 틀린 거죠. 진짜 사업이었다. 발전한테 틀렸다. 갑자기 쌤 그러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도현이가 틀려서 지금 시현이가 좋아 죽이려고 그래요. 네. 시현이 너무 재밌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에 이제 수업에 아무리 계속 혼자 수업에 맞아요. 아니.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모르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막 그때 수학 시간에 갑자기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쌤이 목격한 게 진짜 사실이었어요. 쌤이 막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고 목격했어요. 네. 아 진짜 저 거짓말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던데. 약간 근데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네, 네. 진짜 좀 이상했다. 오? 아니 그걸 수학 시간에 그랬는데. 아니, 수학 시간에 나도 내 우선 오? 아 무슨 생각을 하길래? 넌 중국한 상상을 했길래. 알겠습니다. 괜찮아. 역시 우리 시현이. 양다리냐? 니도 그럴 때 있었다 이거. 아 양다리냐 조용히 해라. 니도 그럴 때 있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이런 걸로 바꿨고 압력을 이런 걸로 바꿨어요. 이상기체라서 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 보이죠? 우선 어디가 날아갈 거냐면 몰수가 날아갈 거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이 따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T1분의 DT는 마이너스 RCB 한 다음에 V분의 1 DV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죠, 맞죠? 네. 저기 이제 동행어스 알겠죠? 동행 알겠죠? 그거 거기 브로사즈. 자, 그다음 요 단일 과정에서는 어떤 걸 또 하나 도입하냐면 바로 비열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자, 비열비. 여기서의 비는 ratio, 비율의 비입니다. 오, yes, you, good. 자,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 알파벳 감마라고 쓰는 건데 정의는 CP분의 CP over CB를 얘기합니다. 자, CP는 뭐고 CB는 뭐예요? CP는 등압 비열이고. CP는 바로 등압 비열이고요. CB는 정적 비열이죠. 자, 그런데 이 정의에서 지금 대상이 무슨 기체예요? 이상기체요. 이상기체잖아요. 그러면 이상기체면 CP를 항상 뭐로 바꿀 수 있어요? CV 플러스 R. 바로 CB 플러스 R로 바꿀 수 있죠? 이상기체만 가능한 거예요. 네. 실제 기체는 아닙니다. 실제 기체는 아주 복잡하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제 분모가 바뀌었어요. 오이씨. 난데없는 CB. 자,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CB 나누기 R 아니 CB분의 R을 감마 빼기 1로 둘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봐. t분의 1 dt는 마이너스 감마 빼기 1 v분의 1 dv.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어차피 양쪽이 등호인 거 아니에요. 양쪽이 등호면 양쪽을 적분해도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T1, T2, V1, V2로 적분 구간을 설정해 줘요. 자, 각각이 뭐냐면 얘는 처음에 부피고요. 그때 T1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처음에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x분의 1을 x에 대해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x분의 1을 x에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로그 x 나오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얘는 로그 t1분의 t2 빼기 감마 빼기 1 한 다음에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됐죠? 그런데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 나와 있는 상수를 로그 안에 지수로 넣어주고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바꿔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지원하겠죠? 네. 이해나겠죠? 네. 이제 여러분은 뭐를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까? 뭐를 외워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어떻게 얘를 변형시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T1 자리에다가 어차피 이상 기체일 경우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P1 V1 NR V1 감마 마이너스 1 P2 V2 NR V2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또한 바꿀 수 있겠죠. 뭐를 어떻게 쓴 거냐면 T1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PV는 NR 튈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양변을 샥샥 약분하고 샥샥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겠어요? P1 V1 감마 P2 V2 감마. 그래서 여러분은 뭐도 외워야 되겠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원은 뭐고 2가 뭐라고요? 처음 가요. 원은 처음, 2가 나중. 알겠죠? 네. 그래서 TV 감마 마이너스 1이 같고 PV 감마가 같고 이 두 개의 조건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아. 됐어. 선생님 왜요 또? 뭔지 있어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됐다. 선생님 멋있다고. 고마워요. 자,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건 이 두 식이 어떤 조건에서 만족을 하는 거냐면 바로 어떤 조건에 만족하냐면 단열 가역이라는 것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라고요?
단열 가역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면 단열 비가역도 있거든요. 단열 비가역에서는 이 수식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알겠죠? 완전 다르게 됩니다. PX는 P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단열 비가역이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적분이 맥히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열 비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계산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쓰는 TV 감마 마이너스 1, PV 감마는 항상 어디서 쓴다? 단열 가역에 쓸 때 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준다. 네. 준다. 이 연단이 한다. 야, 안 쉬었어.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 일이 쌤 초심 잃었다. 꼭 기억할 게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이 T2 V2 감마 마이너스 1 그리고 같이 기억할 게 P1 V1 감마승이 P2 V2 감마승인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자, 여기 준다. 기대리가 뭐예요? 머셔널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머셔널이라고 해요. 자, 여기 줄게요. 이것도 뭐야?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 응? 화학 공부. 저 화학이 원하요. 자, 두 번째. 네. 화학이 원 맞죠? 그 수학, 공학, 물리학 용어예요. 와, 아니 이하나. 자, 두 번째는 단열 가역 과정에서 연력학 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 가역 과정에서 연력학 함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1. 어쨌거나 Q는 얼마죠? Q는 얼마예요? 0이요. 0. Q는 0.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2. 내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W 1. 내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아니에요. W. 바로 N, CB, 델타 T겠죠? 네. 이때 저 델타 T를 N, CB, T2 빼기 T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T1이 뭐고 T2가 뭐죠? 이게 처음 온도고 이게 나중 온도였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T1하고 T2 사이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NCB 한 다음에 T2 자리에다가 T1 곱하기 V1, V2 감마 마이너스 1 빼기 T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T2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시험 공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N, CB, T1 곱하기 1 빼기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네. 준다. 2업, 2업, 2업. 자, 그럼 세 번째 뭐 계산해 볼까요? 1. 2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1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델타 E. 1은 뭐냐면 델타 E랑 똑같겠죠? 네. 왜냐면 뭐가 없으니까요? Q. 열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얘는 뭐냐? 바로 똑같이 이 수식 그대로인 거예요. N, CB, T2 빼기 T1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쟤를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감마 값은 뭐고요? CP를 CB로 나눈 거라고 했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고요? 이상기체의 경우는 1 플러스 R 오버 CB로 표현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 더하기 12분의 R이기 때문에 이 비열비는 항상 뭐보다 크겠어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단열 과정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쓰였습니까? 네. 썼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하는 일의 크기 비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1. 단열 가역 팽창. 자, 팽창이니까 V1이 큰 거예요? V2가 큰 거예요? 있고요. 바로 V2가 큰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V2가 큰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단열 가역 팽창에서는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열 출입이 없으니까 Q는 0인 건 달라지는 게 없는데 V2가 더 크잖아요. V2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면 이 값이 작아져요. 1보다 작아지겠죠. 네.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V2가 크지? NCB T2 이거 맞나? T2 T1 T2는 맞아요. 요거죠. 됐지. 그러면 요거고, 그럼 잘 봐. 여기서 V1하고 V2를 비교하면 V2가 더 크잖아. 네. V2가 더 만약에 팽창을 했다고 하면 이거 감마가 1보다 크니까 0.1승 2분의 1 만약에 2배가 됐어. 그럼 1, 2. 그러면 예를 들면 2배가 됐어. 그러면 이 값이 만약 뭐 0.5야. 그럼 이거 대략 계산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볼래요? 2분의 1이 0.5승? 하면 얼마쯤 나와요? 0.7 정도 나와요? 이거 봐. T2, T1 T1을 빼주면 바보 아니야? 진짜. 여러분도 나도 다 바보 아니에요? 반대로다. 어쩐지 계산이 안 맞더라, 진짜. 진짜. 뭐라고 하냐면 V1, V2 감마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죠? 어쩐지 계산이 안 맞더라, 진짜. 쌤, 많이 알려줬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채야죠. 이건 단순히 더하기 빼기인데. 쌤, 왜요? 더하기 못하는 거 몰라요? 나도 못해요. 애교 부리지 마세요. 넘어갈 뻔했잖아요. 참. 자,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어쩐지
설명하고 계산이 안 맞더라. 아이씨, 깜짝 놀랐네. 자, 어쨌건 그럼 단일가역 팽창이면 나중 부피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부피가 더 큰 거니까 여기 있는 이 V2가 더 크면 이 값이 1보다 크겠어요? 1보다 작겠어요? 이게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것에서 빼기 1이 된 거니까 저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고 그리고 동시에 1도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네. 알겠죠? 네. 네. 시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이거였어요. 바로 서라운딩으로의 열 공급 없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1의 형태로 에너지가 없이 시스템 내부 에너지의 일부를 서라운딩의 일을 없이 시스템은 서라운딩에 일을 하고 그만큼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 말 알겠어요? 네. 오, 여기도 앉을 수가 있구나. 여기도 앉아줘요.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움직여. 쌤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자, 단열 과정이니까 열량 출입 있어요, 없어요? 열량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죠. 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왜 감소했느냐? 시스템이 서라운딩이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네.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외부의 일로 방출을 하면서 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등온 가역 팽창에서도 역시나 V1에 대해서 V2를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일 어떤 식으로 표현됐었죠? 등온 가역 팽창. 일 어떻게 표현됐어요? 등온 가역 팽창. 일 뭐였어요? 외워야지.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죠? 네. 어쨌거나 음수죠? 알겠죠? 네. 음수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0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열량 Q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NRT 마이너스 W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양수였고요. 기억나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서라운딩으로부터 받은 열량을 시스템은 서라운딩에 다시 일을 하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게 등온 가역 팽창의 정성적 의미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시험 거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죠.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자. 네, 정확합니다. 바로 뭐 귀신 같은 전략, 뭐 병사들의 뭐 사기보다 더 중요한 거? 보급입니다. 보급이에요. 알겠어요? 보급. 물자라고 했는데 보급이에요. 보급. 뭐냐면 당장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어. 뭐 어떻게 해요? 뭐 다 죽는 거죠. 뭐 알겠어요? 뭐 아무리 용기 있어도 총알 다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후방에서 총알 보급해 줘야 되죠. 네. 그다음 아무리 전쟁은 돼도 뭐는 먹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죠. 자, 배고파 죽겠는데 전쟁해 못 해요. 못 하죠. 그리고 전쟁해야 되니까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보급이에요, 보급.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보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건 사실 유리한 전쟁이에요, 극도로 불리한 전쟁이에요? 극도로 불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급도 못 받는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봐요. 단열 가역 팽창은 단열이니까 서라운딩으로부터 열 공급이 없는 거죠. 네. 이걸 일종의 보급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등온 가역 팽창은 요로 하기 때문에 서라운딩부터 받은 열량이 있으니까 이때는 보급이 있는 거라고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단열 가역 팽창은 일종의 보급이 없기 때문에 내 살을 깎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와, 당연하다. 근데 등온 가역 팽창은 보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급한 대로 전쟁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가도 자기가 묻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전력이 더 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등원가요? 등온 가역 팽창에 전력이 더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연력학 용어로 바꾸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단열 가역 팽창에서 하는 일의 크기가 많겠어요? 등온 가역 팽창에서 하는 일의 크기가 많겠어요? 등원가요? 등온 가역 팽창에서 하는 일의 크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기 전에 정성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편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오케이. 뭘 여기까지 해? 뭘 여기까지 해? 시간 보세요. 어?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일본군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일본군이랑 전쟁을 할 때 독립군들은 당연히 보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뭐 독립군 보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독립군에 굳이 보급을 한 누가 보급을 해주겠어요? 뭐 사실은 해외에 퍼져 있는 동포들이 조금씩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군사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개인이나 이게 뜻 있는 국민들의 이 조그만 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들이 겨우 이 군자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군자금에 이렇게 보급이 원활했겠어요? 그냥 있다 없다 그랬겠어요? 있다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군들은 보급이 쉽다, 보급이 어렵다? 보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은 보급을 어쨌거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급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일본군을 터는 거예요. 자, 일본군은 보급이 빵빵할까요? 적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빵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립군들은 일본군 한 명 죽이잖아요. 한 명 죽이면 걔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뺏어가요. 군복부터 신발부터 무기부터 뭐 총알부터 있잖아요. 싹 뺏겨가요.
자,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무슨 말 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보급은 원활치 않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겨야 되면 별의별 수를 다 써야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의 지원.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만주에 퍼져 있는 독립군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누구누구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가 소련입니다. 소련입니다. 왜일까요? 소련이 그 공산혁명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소련의 공산혁명을 시킨 사람.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레닌. 그 히틀러랑 손잡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혁명가인데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소련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의 그 전제 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했을 때 레닌을 최측근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응? 진짜. 레닌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죠.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레닌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만들었거든요. 스탈린. 근데 이 레닌의 가장 최고의 협력자, 그 협력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스탈린. 바로 그 뭐냐면 이름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예요.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이 김씨예요. 아 이거 알려줬다. 오 맞다. 야 이거 우리 가데비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레닌을 도와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그 소련 공산혁명 영웅 중에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거 안다. 우리나라 이름 김애령 씨입니다. 맞다. 들어보니 성별이 뭐겠어요? 성별이 여자. 여성이십니다. 자, 뒤에 붙은 이거는 남편성입니다. 남편이 폴란드 사람인가 그런데 남편성이 스탄케비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알렉산드라 킴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국 사람은 자기 성을 버립니까? 안 바꿉니까? 절대 안 바꾸죠. 그래서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스탄케비치라는 남편성도 쓰고 자기 원래 성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가 레닌을 도와 소련 공산혁명을 이룩하는데 그때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그 공산혁명 말기에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살해당합니다. 마지막에 살 수도 있었는데 공산혁명을 위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를 굉장히 신뢰했고 그래서 레닌은 누구를 좋아했다? 레닌은 김애령 씨와 더불어 누구를 좋아했다? 조선 인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산혁명을 최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레닌은 김애령 씨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파이팅 있는 사람들이다. 이 능력이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 레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레닌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하게요? 150만 루블을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자금을 유일하게 된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군자금 줬어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영국이 줬어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프랑스가 줬어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아무도 안 줬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대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준 또 하나의 세력, 바로 모택동입니다. 그 사람이 맞아.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입니다. 왜 마오쩌둥이 또 독립운동 자금을 댔을까요? 바로 마오쩌둥은 중국 마오쩌둥이랑 싸우던 사람. 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최측근에서 도왔던 사람? 또 한국 사람입니다. 김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오쩌둥을 최측근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오쩌둥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독립군자금을 댄 겁니다. 그리고 또 독립군자금을 누구가 됐느냐? 또 누가 됐게요? 장개석이 됐습니다. 아 맞다. 마오쩌둥이랑 싸우던 사람. 바로 마오쩌둥의 최대 그 라이벌 장개석이 또 군자금을 댔습니다. 그 장개석이 나중에 뭘 세워요? 대만을 세우죠. 대만을 세우죠. 근데 장개석과 마오쩌둥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오쩌둥도 장개석도 이 조선 독립운동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서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독립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에서 주는 돈인 장개석 돈이나 레닌이 주는 돈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 먹어야 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고 모택동의 자금을 받은 걸 가지고 빨갱이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근데 홍범도 장군도 결국 저 소련 쪽에 지원을 일부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이 빨갱이라서 돈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아니라니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우유짜. 보급이 없어요. 보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빨간 돈이건 검은 돈이건 파란 돈이건 돈이 있어야 다 받아야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동상 철거를 한다는. 뭐 anyway. 선생님. 뭐. 아니요. 자, 그러면 요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다. 왜? 저는 그 얘기까지 필기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자, 준다. 예. 그래서